자, 면접 기술입니다. 면접 기술에서 첫 번째가 의사소통 기술이었습니다. 의사소통 기술은 언어적 의사소통도 중요하고 플러스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지 말고 모두 중요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모두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일치성이 있어야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의사소통 과정에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당구장 표시하고요. 자, 문제의 보편화가 있었습니다. 문제의 보편화. 문제의 보편화는 일반성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고요. 이 문제의 보편화는 집단 사회복지 실천,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이점이기도 합니다. 자, 문제의 보편화는 뭐죠? 네, 그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성원들도 비슷한 문제가 있구나. 비슷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문제의 보편화, 일반성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자, 의사소통 기술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기술이 있었습니다. 자, 기술은 빼겠습니다. 질문만. 이 질문은 우리가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 있다. 개방형 질문은 1번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했죠.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방형 질문은 압박감을 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답을 해야 되는 압박감을 줄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이것은 장점, 이것은 뭐예요? 단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점이다. 이렇게 기록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폐쇄형 질문이 있습니다. 폐쇄형 질문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폐쇄형 질문 같은 경우는 위기 상황이나 또는 제한된 상황, 자, 위기 상황이나 제한된 상황에 유용한 것입니다. 자, 유용한 것이다. 이렇게 적고요. 자, 그리고 폐쇄형 질문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탐색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했었죠. 탐색 기회가 줄어든다. 밑에다 쓰겠습니다. 탐색 기회가 줄어든다. 자,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 탐색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은 단점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우리가 이제 질문에서 이 두 가지는 실천론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는 것이 좋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개방형 질문 플러스 폐쇄형 질문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람직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비교할 수가 있어요. 이 개방형 질문하고 폐쇄형 질문에서 어떤 것을 많이 쓰는 게 개방형을 많이 쓰는 것이 또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피해야 할 질문이 있었습니다. 피해야 할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도 제가 정리를 했었는데 간단하게 쓸게요. 네, 중첩, 즉 폭탄형 질문입니다. 중첩, 폭탄형 질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즉 왜라고 하는 why라고 하는 이유 물어보는 질문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 더 유도 질문이 있습니다. 유도형 질문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죠. 자, 세 번째 내용 들어갑니다. 세 번째 내용은 라포 형성이 있는데요.
자, 라포 형성도 일종의 기술입니다. 관계 형성 기술인데요. 라포 형성 기술은 간단하게 쓰면 긍정적 친화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입니다. 자,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 앞에서 다 배웠던 거니까. 자, 네 번째 공감이 있습니다. 공감은 관계론의 원칙에서 통제된 정서적 관여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쓴다면 empathy라고 합니다. 자, 이것과 동정은 다르다라고 했어요. 자, 동정은 sympathy라고 합니다. 자, 이 공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네, 감정이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이입도 실천에서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충분히 분리되라라고 했어요. 충분히 분리돼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해라. 이렇게 정리해 드린 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이 공감은 민감성, 이해 반응이 필요하다 그랬죠. 민감성, 그 다음에 이해, 그 다음에 리액션의 반응, 이러한 절차를 거쳐 나가는 것이 바로 감정이입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5번에 경청이 있는데요. 5번에 경청은 주의 깊게 듣는 거다 그랬습니다. 주의 깊게 듣는 것. 자, 플러스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관찰하는 것도 들어간다 그랬죠. 비언어적 표현을 관찰하는 것도 우리가 폭넓게 보면 경청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당구장 표시하고 적극적 경청입니다. 적극적 경청. 자, 적극적 경청은 경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듣는 것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을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문까지도 던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능동적인 경청이 바로 적극적인 경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이제 이면의 숨겨진 감정 등도 포착하는 겁니다. 파악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 경청이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이제 6번째 명료화 기술이 있습니다. 자, 명료화 기술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명료화 기법, 명료화 기술은 첫 번째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네, 추상적인 이야기. 동의어가 뭔지 아세요? 애매모호한 이야기. 자, 그냥 모호함만 나와도 돼요. 클라이언트가 모호한 이야기를 합니다. 추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명료화 기술, 클래리피케이션, 명확화와 동의어가 되는데, 자, 이것은 뭔지 아세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같은 말이 뭐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명료화 기술입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죠? 자, 앞에 이 단어를 찾든지 이 단어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명료화는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 사회복지사가 이해하고 있는 바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 확인하는 것도 우리가 상담 영역에서는 명료화 작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7번째가 요약 기술입니다. 요약 기술은 간단하죠. 요약 기술은 기술 빼고 정리하는 거라 그랬죠. 자, 중요한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건지 아시죠? 네, 정리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요거 나오면 요약 기술입니다.